자, 지금부터 우리 조금마을 송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조금마을이 지금보다 좀 더 윤택하고 소득원을 발생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도 막막하지만은 일단은 뭔가를 해야 된다. 안 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상식도 지식도 생소하지만 일단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 앞전에 군수 선거를 하면서 햇빛 소득 마을이라고 공약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출범을 하고 또 들어야 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충 알기로는 햇빛 소득 마을을 태양광을 1메가를 하면은 한 마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뭐 이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손님으로 오신 분 두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경 의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금호마을에서 이장님입니다. 금호마을 이장입니다. 원래는 친정마을 이장님도 오늘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바빠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요 태양광에 대한 그 지식은 정말로 우리 재윤경 의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재윤경 의원님이 모든 걸 앞으로 컨설팅을 해 주실 겁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이 안 되는 마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윤경 의원님이 특별히 또 우리 마을은 진정마을, 조금마을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재윤경 의원님의 그 설명을 차근차근하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기호 1번이고요. 아쉽게도 제 노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떨어진 재윤경입니다. 당선돼서 왔으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또 마을이 또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군부대 문제도 있고 대송산단도 좀 너무 이 답보 상태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그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와서 인사를 드렸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저희 정부 여당이 또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있어서는 제가 심부름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우리 조금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탤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 햇빛소득 마을이 뭔지는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은요. 예전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그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동 같은 경우는 석탄화력 발전소 잘 아시잖아요. 여기 금성면 갈사 그 산단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소, 하동화력 발전소가 총 이제 8기가 운항 중인데 그 중에 몇 개는 이제 곧 2, 3호기까지 해서 내년에 셧다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석탄화력 발전소는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2호기, 3호기가 이제 문을 닫는데 문을 닫으면 그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생산해야 되는 전기 양이 있는데 이걸 생산하던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하는 대체 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2호기, 3호기가 문을 닫을 때를 맞춰서 착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새로운 대체 발전소를. 근데 이 대체 발전소를 이게 하동에 와 있는 발전소가 남부발전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 대체 발전소를 여태 석탄은 여기서 떼놓고 그 다른 대체 발전소 만들 때는 경기도로 가겠다. 이게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장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정부가 이거는 좀 알려봐라. 남부발전 만나고 한전 만나고 해서 2, 3호기 경기도로 도망가지 말고 대체 발전소 여기 석탄을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 LNG로 발전을 하겠대요.
LNG 발전소를 새로 짓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동에 짓자. 그거는 이제 붙들어 맺는데 앞으로 이제 5, 6호기는 갈 거고요. 4호기도 갈 거고. 그래서 7, 8호기가 남아 있어요. 7호기, 8호기도 이제 30년 지나면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도망가지 못하게 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잘 감시하고 있다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좀 항의도 하고 요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발전소 개념은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원자력도 있지만 우리 지역같이 석탄으로 하기도 한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뭐냐면요. 석탄으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쓰는 기업하고는 거래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아주 시급한 데가 어디냐면 저기 광양 포스코예요. 예, 포스코 같은 철강을 생산하는 곳, 여수산단의 석유화학단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탄으로 떼는, 석탄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쓰는 기업은 우리 수입 안 한다. 혹은 수입해도 니네가 탄소세를 내라. 해서 엄청난 과세, 세금을 매겨갖고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수출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겠죠. 전기를 똑같이 철강소 하나 운영하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 전기를 지금은 이제 석탄이나 원자력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 한마디로 태양광 아니면 풍력 이런 걸로 생산한 전기를 써야만 제철소도 거기서 생산된 철을 수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주 다급해졌어요. 특히 우리는 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거의 95%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적극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보급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땅이 좁잖아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특히 이전에는 그 석탄이나 원자력은 다 그 기업들이 생산했잖아요. 그쵸? 기업들이 운영하고 기업들이 생산해서 수익이 나면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팔면 돈이 남겠죠. 그 남은 돈을 기업들이 다 가져갔어요. 공기업이 됐든 민간 기업이 됐든 이렇게 했더니 태양광이나 풍력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반대를 하죠. 아니 내 집 앞에 그냥 번쩍번쩍 태양광 날개가 돌아다니면서 소음도 유발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위험할 것 같은 그 풍력 찬성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안을 내는 게 뭐냐면 저기 경기도에 그 여주 그 구양리라는 마을에서 아주 좋은 모델을 하나 본 거예요.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3,000평의 토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큰 3,000평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는 군데군데 지금 한 5군데 정도 나눠가지고 3,000평의 토지에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깐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1메가가 됩니다. 1메가. 그래서 1메가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았더니 관리 비용 빼고 처음에 이제 태양광 패널 깔려면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들거든요. 그 돈이 뭐 그 마을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 비용 나가죠. 그래서 이자 비용 빼고 뭐 빼고 하니까 그러고도 마을에 1메가 3,000평의 태양광을 패널을 사업을 했는데 그 1메가 안으로도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 마을에. 그래서 그 구양리 마을에서 그 1,000만 원 월 소득 가지고 마을 식당도 운영하고 마을 버스도 운영하고 또 일부 남으면 좀 그 어려운 독거노인 분들 돕기도 하고 하면서 복지 기금으로 매월 1,000만 원. 그러니까 연간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마을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해요. 우리 집 지붕도 내주고 때로는 자기 땅도 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마을 그 땅인데 놀고 있는 땅 이거를 그냥 태양광 패널을 심자 했더니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왜냐면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 팔아서 남는 돈을 주민들이 다 나눠 가지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나눠 가지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모델을 보고 정부가 이거구나.
우리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그래서 기업이 하고 돈을 벌면 그 돈을 다 기업이 가져가면 주민들이 다 반대하니까 할 수 있는 부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전기 팔아서 남는 돈을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니까 부지를 기꺼이 내주더라 해서 차관해서 이거를 정부가 적극적인 그 정부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입법도 다 했고요. 심지어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저수지, 농지 이런 것도 다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한마디로 뭐냐면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은 마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빌려주겠다, 좀 싸게. 혹은 이제 그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지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심어도 생산량이 한 10% 정도만 감소가 되더라. 요즘은 기술력이 아주 좋아져 갖고요. 그래서 영농형까지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전기 생산에 따른 이익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련 제 법 개정이나 이런 걸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 소득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면 전국에 있는 마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관심이 높거든요. 1메가 3,000평이면 마을마다 3,000평이면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니까 관심이 많고 추진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가능한 지역이.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대한민국이 에너지 민주주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보급을 국민들이 적극 나서서 참여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은 또 국민들이 같이 나눠갖고,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전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우리가 쓰는 게 100이면 그 중에 95%를 수입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돈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재생에너지 보급, 정부가 이제 목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면 이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도 이익, 국가도 이익. 네,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조금 마을도 유휴부지, 놀고 있는 땅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 3,000평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햇빛소득 마을을 좀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자. 네, 이런 취지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질문을 해주시면. 태양광 그 판넬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지내버리면 이게 한 70% 이렇게 저하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제 초수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건 어떨까요? 그 비용을 네. 뺀 게 1,000만 원 수익인 거예요. 부양리 사례가 관리 비용,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다 빼고, 다 빼고, 그 다음에 개보수 비용까지, 감가상각 비용까지 다 넣고 남은 수익이 마을에 1메가당 1,000만 원 정도 되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네네네. 1메가를 짓는데 약 14억에서 15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데, 이 돈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건지. 정부 정책이 지금 진짜 좋은 기회인 게 그거예요. 그 85%, 원래는 100% 다 해주고 싶었는데 금융관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85%는 농협을 통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1.7에서 2%까지. 그 아까 제가 1,000만 원 수익이 남는 거 이자 비용 뺀다 그랬잖아요. 요 이자 비용 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 15%가 있는데, 자부담 15%도 요 지역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추가 대출 받을 수 있게끔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놨습니다. 태양광 수익은 앞으로 이제 우리 석탄 발전소가 계속 폐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동은 제가 왜 이거를 공약을 세게 냈었냐면요. 저는 319개 모든 마을에 1메가 이상의 발전소를 짓겠다. 이게 제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소득을 다 갖게 하겠다. 첫 번째는 정부가 지원하는 거 85%를 다 가져오겠다라는 거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는 하동 지역 내의 농협, 신협, 축협, 수협 다 모여서
15% 자부담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일부 이자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오는 인구 소멸대응 기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보전해주자. 그래서 319개 마을이 쉽게 돈을 확보해서 이 발전소를 짓도록 하겠다라는 게 원래 제 공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319개 마을 그렇게 그 하동군 차원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지금 당선인께서는 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근데 앞으로 정부가 계속 시책을 내놓으면 언젠간 하지 않을까. 아마 경쟁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오늘 뉴스, 최신 뉴스가 뭐냐면요. 광주 호남 지역에 삼성전자가 200조 투자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SK는 그보다 더 세게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 발표한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는 재생에너지가 진짜 많아요. 재생에너지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남 지역에 혹시 여기 한번 견학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해남의 솔라시도, 그 다음에 신안군의 그 발전소, 햇빛연금 하는 곳, 그 뿐만이 아니라 뭐 영암 뭐 이런데 다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적극적으로 호남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해서 심지어 거기는 송배전 그 선로가 부족할 정도로 지금 그럴 정도로 그 재생에너지 생산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또 뭘 냈냐면 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서 기업이 만약에 거기 투자를 하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과 기업이 한전 끼지 않고 전기를 거래할 수 있게 법을 바꿨어요. 이전에는 한전 통해서 전기를 사서 수도권에 있으면은 수백 킬로를 전기를 싸서 비싸게 기업이 전기를 샀죠. 차라리 그 비용으로 지역에 니네가 직접 와서 투자를 하면 그 지역에서 한전 빼고 30% 정도 저렴하게 전기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관련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가능성이 높은 게요. 여기 하동화력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를 생산해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오히려 호남 지역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부족해요, 지금 호남 지역은. 근데 우리는 용량이 아주 큽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전기만 생산하면 우리는 보내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특히 여기는 또 고압전선 지나가는 데잖아요, 여기. 그쵸? 이제는 되게 유리한 그 지점입니다. 우리 하동의 특히 금남면 그리고 금성면 아주 유리합니다. 여기서 햇빛소득 마을로 재생에너지만 많이 생산하면, 적극적으로 생산하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좀 동력이 된다. 우리 마을이라도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좀 기반을 마련해보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께서 행정리 속해 있는 주민들 70%가 동의를 하면 신청할 수 있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사업자를 내셔서 신청을 하시면, 지금은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컨설팅을 해줘요. 안 되면 제가 어쨌든 끌고라도 오겠습니다. 지금 총리실 산하의 추진단이 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니까 데리고 와서라도 어떻게든 여기에 좋은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좀 의지를 모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설치하게 되면은 땅을 갖다가 임대를 해야 되는 건가? 임대하게 되면 20년 동안 고정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해준다고 해서 땅을 못 파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장님이 땅을 이렇게 한 1000평을 햇빛소득 그 사업을 위해서 임대를 해줬어요. 근데 중간에 팔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실은 새 임대인하고 그 조건, 임대 조건을 같이 껴서 팔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마을이 사는 조건도 충분한 거죠. 왜냐면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임대료 나갈 거 생각하고 차라리 임대료 플러스 조금 더 얹어서 좀 나눠서 매매 대금을 준비했다가 그 땅을 매입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20년 동안 사업을 해야 되는 조건만 유지하면 된다. 그걸 전제로 거래는 얼마든지 된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합.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조합원이고, 이사를 오늘
5명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사 대표는 이제 마을의 이장이 이제 대표가 되고, 세 분 이사, 감사 1명. 예, 그게 이제 발기인과 동시에 이사가 그렇게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정관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을에 지금 현재는 살고 있지만 나중에 한 달에 뭐 돈이 1,000만 원씩 들어와서 그 이상으로 또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사를 들어와서 나도 돈 내놔라 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관을 와서 1년 이상 산다든지 뭐 하는 이런 규약을 오늘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놔야 나중에 그런 불상사 그런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몇 가지 동의를 받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은 이 태양광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오늘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줘야만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이거를 이장이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조탁하면 손 들어보시죠. 조탁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90%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범합니다. 일단 제가 출범하는데 우리 재윤경 의원님하고 이제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우리가 이 태양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 재윤경 의원님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라고 박수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 있으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마치가요. 네. 감사합니다.